어떤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는데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녀들. 그녀들이 명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명기는 성기를 삽입했을 때의 촉촉함, 쫀쫀함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 쪼임감.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세로 여자가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되게 쉬운 자세는 여성 상위 체형이 느끼기에 좋습니다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후배 위, 정상위라고 하죠. 남자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 관계에서는 우리가 매번 느낍니다 하는 여성분들의 보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자기소개는 하면 할수록 적응이 안 되네요. 저는 성남에서 다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닥터유의 성세포들이라는 채널들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실은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는데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녀들. 실제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들 간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네, 이쪽으로 보면 그녀들이 명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실제로는 남자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녀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들 간의 서사에 따라서 다 장르가 다양하겠지만, 이제 저희 쪽으로 와서 그런 잊지 못하는 여자들, 특히 명기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여쭙는다면, 명기는 실제로는 그 성기를 삽입했을 때의 그 촉촉함, 쫀쫀함, 요런 것들 아닐까요? 그 쪼임감.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명기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그 질환에다가 삽입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촉들, 그게 좀 남달랐다, 나에게 평안을 주었다, 나에게 흥분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그가 잊지 못하는, 평생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생각나는 명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명기는 타고나는 걸까요? 명기가 보통은 저희는 이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명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냥 잘 조여주는 이미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착착 조여주는 그 느낌이 나는 거. 명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명기의 이제 대표적인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통은 이런 쪼임도 있겠지만 또 들어갔을 때 이 촉촉함, 보통은 액이 분비가 돼 흥분이 됐을 때 나오는 액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 촉촉함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체온과 체온이 맞 닿았을 때 나를 감싸주는 듯한 그런 쫀쫀함, 이렇게 퍼석퍼석한 피부는 왔다 갔다 해도 느낌이 안 나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도 쫙쫙 감겨주면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조금 의학적인 용어로 살짝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압력이라든지 질 내의 압력이라든지 질 내부의 공간의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탄력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명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압 측정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기기인 것 같고요. 실은 요실금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발달한 기계였는데, 이게 보면 질 안에다가 남자 성기 모양으로 생긴 기계를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풀어졌다가 막 하면서 질 안의 공간감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탄력을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실제로는 저희가 굉장히 상담의 용도로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치 성적표를 받아두는 느낌으로 약간 궁금해요로도 내원을 꽤 하시고요. 생각보다 인스타에서 이게 터져가지고요. 젊은 분들이 궁금해요를 좀 많이 내원을 하셔서 저희가 측정해드리는 질압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은데 살짝은 민망할 순 있지만, 이제 1인실에서 따로 이제 모시고 가서요. 이 기구를 넣고, 자, 조여보세요, 풀어보세요,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제 기계가 컴퓨터로 측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받아보게 돼요. 근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남자친구가 자꾸 저한테 조여봐 하는데, 저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부족한 거는 뭘까요? 뭐 해주세요. 무슨 시술 같은 걸 상담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그냥 조여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쪼인다고 쪼였는데 그는 못 느낀다고 그래. 그리고 그가 흥분을 한 것 같고 사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넣었는지 뺐는지 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넓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걸로도 오시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자꾸 질방구라고 하잖아요. 뽀그락뽀그락 소리가 나서 너무 민망해서 흥이 다 죽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와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이런 각종의 사연들로 측정을 좀 해드려 보면 막상 볼륨이 그렇게 넓지 않으신데 소리가 나네? 뭐 그러면 염증 쪽으로 조금 처치를 해드리면 되고요. 막상 압력이 이 정도인데 이걸 못 느끼세요? 하면 이거 남자친구분이 이거 비뇨기과과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예상했던 장르는 이거는 네가 넓으니까 여길 좁혀보자. 이거는 너가 압력이 너무 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지표들이 의도했던 거랑 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보여지는 지표대로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교정을 해드리면 조금 더 두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상담의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기의 관상도 있을까요? 이게 명기관상은 저는 실은 수많은 여성분들을 봤지만 이렇게 진료실을 들어올 때 너무 습관처럼 위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명기 이런 느낌과 달리 호르몬이 풍부하신 분들은 피부도 일단 반짝반짝반짝 하시고 막 가슴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라인이 있다. 남자들이 막 S라인 하는 게 뭐 너무 탓할 것만도 아닌 게 여성 호르몬이 풍부한 여자들은 아무래도 라인 자체도 좀 다르고 발육도 좀 달라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생리도 정말 따박따박 하시고 뭐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호르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왕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질환의 탄력도라든지 쫀쫀함이 남다르실 거니까 관계할 때 물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명기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또 살짝 해봅니다. 또 호르몬이 좋으신 분들은 워낙 발육 상태가 좋으시니까 파트너분들이 흥분하기에 용이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쪽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제 우당님, 역술인을 모시고서 그런 게 이분은 너무 영이 보인대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막 쎄하면서 흥분하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눈에 보이시네요. 그래서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풀다 보니 그분이 뭐 귓구멍이 좁은 여자들은 진짜로 좁은 거 맞는 것 같아. 막 더 즐기는 게 보여. 뭐 이러고 그리고 또 뭐 발목이 가는 분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되게 발달되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엉덩이 보조개라고 하잖아요. 우리 왜 일본 야구 같은 거 보면 있는 그런 것도 혹시 보셨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쪽에 조인근이나 이런 게 발달하니까. 근데 이제 부당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는 근데 거기까지는 그분은 이제 뭐 쪼임이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는 분들이 막 영들이 막 보이는데 막 그렇게 즐기는 게 보여. 막 엄청 흥분해. 뭐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게 좀 있긴 있나 보다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유심히 발목과 유심히 엉덩이 쪽을 보긴 했지만 저는 아직 그 연관관계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성 성기의 굵기나 길이가 크지 않더라도 여성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항상 듣는 질문이긴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삽입제로 오르가 느끼는 분들은 전체 20%도 안 되고요. 일단 삽입이 일어나야 오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삽입 전에 이미 우리가 그 클리토리스라는 부분이 외음의 상단에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통은 오르가 80%는 느끼시니까 꼭 삽입을 안 하더라도 뭐 입으로도 아니면 뭐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굳이 성기가 막 엄청 크지 않더라도 또 이제 여성분들끼리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충분히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르가즘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성기 사이즈가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또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 이쪽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뭐 우리가 충분한 전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분한 뭐 교류,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얻는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이즈가 절대적이지 않고요. 조금 더 이제 원하시는 대답 쪽으로 좀 대답을 좀 해드리자면 여자의 음핵들이 정렬이 약간 질의, 입구의 상단에 3에서 5cm 이내에 80%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들 5cm는 다 되지 않을까요? 그 입구에 3에서 5cm만 공략하시면 어쨌든 그녀를 오르가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나 뭐 굵기나 뭐 길이나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꼭 손가락이나 뭐 이 혀를 통해서도 좀 느끼게 해줄 수는 있으니까 저기 안에 에이스파 자궁세라는 데까지 뭐 느끼게 하려면 분명히 좀 굵고 뭐 충실하시고 길고 하면 여러모로 효율적으로 오르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녀를 오르가
느끼게 하는데 성기 사이즈가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는 아닙니다예요. 성기의 모양 중 여성에게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모양은 무엇인가요? 성기의 사이즈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일단 그냥 대표적인 걸로는 바나나형 성기.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 하면 연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바나나형 성기는 휘어져 있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앞으로 휘어질 수도 있고 약간 옆으로 휘어질 수도 있고 약간 휘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 있고, 연필형 성기, 페니스. 연필형은 직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섯형이 있어요. 버섯형은 버섯 생각하시면 돼요. 버섯은 머리 있는 데가 좀 크고 아래는 조금 머리에 비해 약하잖아요. 팽이버섯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버섯 있잖아요. 버섯형 페니스가 있고, 그리고 콘형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롯데타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느낌으로 해서 밑으로 충실해지는 거. 사이즈를 보통 크게 4분류로 나눈다면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가 느끼기에 조금 더 충실하고 조금 더 유리한 사이즈나 모양은 제 생각엔 버섯형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80%는 질의 전벽에 3에서 5cm 이내에 다 분포하고 있으니까 버섯형은 아직 뭐 깊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입구에서 이미 충분히 충만감을 줄 수 있는 만한 사이즈로 가득 채우니까 걔라고 생각은 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딱히 요 4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합니다는 없고요. 생각을 해보면 바나나형이, 그러니까 질의 앞벽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좀 휘어져 있는 바나나형이 질의 앞벽을 자극하기가 거기에 오르가즘 느끼는 각종 스팟들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유리하겠다랑, 버섯형이 위에가 좀 더 충실하니까 유리하겠다는 있어요. 근데 각각의 사이즈별로 뭐 유리는 하지만 조금 더 내 그녀를 극락으로 보내주기에,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자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버섯형을 딱 상상하시면 입구부터 엄청 사이즈가 있으면 충분히 그녀가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냅다 막 삽입하시려고 하시면 너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여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 통증을 느끼지 않는 뭐 약간 옆으로 누운 스푼 자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옆으로 좀 해주신다거나, 바나나 자세는 조금 더 유리한 게 뭐 정상위든 여성 상위든 실제로는 약간 앞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그 오르기는 스팟을 공략하기엔 좀 더 유리한 구조기도 해서 특별히 어떤 자세가 더 추천할 만합니다는 아닌데, 요 콘형이요. 콘형은 입구 쪽은 조금 약하게 시작은 했지만 밑으로 갈수록 충실하시니까 이분들은 조금 깊이 넣으면 넣을수록 좀 유리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보통은 요 콘형 분들한테는 후배 위로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좀 깊게 들어가야 파트너가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모양에 따라서 뭐 체위가 조금, 추천 체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녀가 전이를 느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그게 그냥 충분한 전이가 없는 상태로 진행을 했을 때에 비해서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낄 확률이 15배가 더 높은 걸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권유해드리는 거는 뭐 충분한 전이를 좀, 뭔 자세가 됐든 어떤 사이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충분한 전이를 좀 느끼게 해주신 다음에 삽입해 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여성을 절정에 가장 쉽게 도달하게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모든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일단은 1타 자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불감증 부부들을 좀 치료하려고도 해서 뭐 과학자들이 만든 1타 체위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캣 체위로 알려져 있고, 고양이 캣 아니고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 관계를 하는, 그러니까 섹스를 하는 정렬 기술.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통 필손 운동을 상하 수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 캣 체위의 특징은, 포인트는 수직으로 내리꼽는 게 아니라 약간 수평으로 왔다 갔다. 왜냐하면 여성의 이 성기의 스팟을, 오르가즘 느끼게 하는 스팟들의 정렬 상태를 보면 뭐 앞에 C 스팟 있고 그 뒤로 해가지고 약간 안쪽에 G 스팟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두 마디 안쪽에 뭐 A 스팟 있고 이렇게 정렬 상태가 다 전벽에 위치하고 있는 걸 상상하시면, 때로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해야 그녀가 오르가즘
이게 더 용이한 체위이기도 하고 여자가 좀 흥분을 하고 하면 남자분들도 당연히 더 흥분을 할 거고 이 체위의 또 장점이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진짜 행복해 하는구나. 아, 얘가 뭐 만족을 느끼는구나. 뭐 연기를 하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고체로 성기가 조금 더 맞닿게 하려면 여자가 다리를 남자 허리에 감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성기를 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깝게 해주려면 남자의 목에다 여자 다리를 감아요. 조금 기이한 자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성기를 조금 가깝게 만드는 자세를 좀 권해드리고 여자가 이렇게 웅크리면 그러면 질이 더 짧아져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삽입이 가능해서 그렇게 좀 자세를 이용해서 약간 성기의 사이즈의 이런 조금의 부족함들을 그렇게 좀 충족시킬 수가 있어서 어떠한 사이즈든 어떠한 모양이든 이런 자세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는 있어요. 캣 자세. 그리고 흔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자세 말고 실은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자세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까지 배워 말고 그냥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세로 여자가 오르가즘 도달하기 되게 쉬운 자세는 여성 상위 체형이 느끼기에 좋습니다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후배 위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많이 하는 정상위라고 하죠. 남자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 관계에서는 오르가즘을 매번 느낍니다 하는 여성분들의 보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질문 자체가 절정에 가장 쉽게 도달하는 체위를 여쭤보셨으니까 뭐 1타 체위는 캣 체위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자세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는 뭐 여성 상위, 에마 부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기가 있는 게 뭐 후배 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모두의 성관계 만족도를 높일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실제로는 두 분이서 너무 잘 통하면 되죠. 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여자는 무조건 어쨌든 그와 몸만 몸정 통해가지고 되게 좋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와 내가 되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서로를 원하고 있고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런 감정적 교류가 1번이거든요. 여자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남자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남자는 또 충분히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하고 이래야지 또 그분들은 또 행복하시잖아요. 물론 파트너가 행복해하면 그들도 행복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약간 여자는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고 남자는 삽입해가지고 피스톤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럴 거면 그냥 여긴 하면 되고 여긴 챗GPT랑 수다 떨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그냥 막상 성관계를 했을 때 만족도를 높이는 것 쪽으로 하면 이런 정서적인 거 다 배제하고 그걸 만족도를 높이는 기계적인 것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케겔 운동이라는 방법을 하시면 남녀 모두 여기 아랫도리에 골반 저근의 혈류가 강화가 되면서 또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더 잘 느껴질 수 있어서요. 충분히 감정적인 교류도 했고 그리고 충분히 느끼기에 여자가 일단 흥분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고 여기가 더 잘 느껴지니까 그럼 그 채로 남자가 느끼기에 쪼임이나 이런 게 좋은데 남자 쪽에서도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아랫도리 근육이 강화가 되어 있으시니까 그가 또 강직해져 있을 거고 그럼 그 여자분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흥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두 분의 만족도를 높이기에 두 분 다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섹리스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섹리스는 평균 1개월 동안 섹스를 단 한 번도 안 한 부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딱 들으면 섹리스 좀 너무 흔한 거 아니야? 왜냐면 부부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실은 한 달 살다 보면 후딱 가요. 진짜 금방 가요. 근데 임상적으로는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안 하면 그때부터 섹스라고 분류를 좀 하고요. 일본에서는 1개월 이상 섹스 안 했어에 더하기 앞으로 당분간도 할 계획이 생각이 별로 없어. 요런 것까지 첨가해서 진단을 하긴 합니다. 근데 섹스 자체는 횟수 자체도 단순히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성관계 하려는 의욕이 있느냐, 이 성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느냐, 약간 생각이 있느냐, 요쪽도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얘기를 하긴 합니다. 섹리스가 되는 원인은 다양할 텐데요. 사례 중 의외의 원인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바쁜 일상, 그리고 스트레스,
기초 체력 저하. 이게 가장 빈번하겠죠. 근데 왜 딱 듣다 보면은 섹스를 안 하긴 안 했는데 뭐 남편이 출장을 외국에 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맨날 야근을 해가지고 갔다 오면 녹초가 되고 다시 새벽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섹스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컨디션 자체가 섹스할 수 없게 시간이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두 분이 부부긴 부부인데 만날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섹스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섹스 가장 흔한 건 뭐 스케줄이라든지 뭐 일상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게 섹스 쪽까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 빠지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뭐 계속 좀 또 안 하게 되고 또 피곤하니까 다른 거부터 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안 하다 보고 그런데 딱히 또 의도적으로 약간 기회를 잡아서 할 생각이 또 딱히 없어. 이러면 또 분류됩니다. 섹스 쪽으로. 성생활의 부재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또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만 같은데요. 실제로는 섹스가 막 이렇게 갖다 꽂고 막 이것만 섹스가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고 잘 갔다 왔을 때 이렇게 안아주는 거라든지 뭐 아침에 뽀뽀 쪽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물론 그걸 다 섹스하진 않지만 스킨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부 간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뭐 쪽도 안 하고 앉지도 않는 부부들이 냅다 그냥 만났으니까 벗고 꽂고 막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섹스리스가 외도까지 무조건 갑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는 섹스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평소에 그럼 스킨십도 거의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실은 스킨십은 사랑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또 한 거기도 하니까 그러면 같이 살기는 사는데 왜 하숙생이야? 동거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얘랑 왜 살고 있지?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그럴 거면 뭐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잦은 스킨십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심지어 섹스까지 간다면 어쨌든 이 사람과 나는 뭐 충분히 연결되어 있고 뭐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 생각이 날까요?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만족해 있는데 다른 생각이 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관계 때문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고민으로 방문하시나요? 저는 산부인과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약간 여자분들이 하기가 싫으세요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너무 하기가 싫은데 그는 어쨌든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쩌겠어. 그냥 뭐 사니까 같이 사니까 그럼 바람 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해주지. 뭐 이런 게 진짜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니 그가 싫은 건 아닌데 싫은 것까진 아닌데 너무 아파. 요런 건 저한테 진짜 많이 오세요. 저는 산부인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렇게 오면은 아프시다는 분은 안 아프게 정도는 뭐 레이저를 하든 호르몬제를 쓰든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충분히 윤활제 쓰시라고 또 권고도 해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게끔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 요건 또 좀 장르가 다른 거 있잖아요. 아예 무성욕자인 분도 있고 그나마 간신히 조금 있던 그 성욕도 나이가 들면서부터 에너지도 딸리고 숨도 겨우 콧구멍 뚫려서 숨 쉬고 있는데 뭘 또 옷까지 벗어 피곤하게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요. 이런 분들은 조금 약간 다른 쪽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남녀가 각각 외도를 시작하는 계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근데 외도를 이미 하고 저희 뭐 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가 좀 덜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그가 남편인가? 뭐 남자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외도를 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한테 그래서 그거 바람 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질문을 해주셔서 찾아봤잖아요. 일단은 여자가 다르고 남자가 다른 것 같은데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실제적으로는 외도까지 가게 하는 데는 내가 그와 왜 살고 있지? 그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이런 게 여자가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 속에서 울타리를 이루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간 키 같은 느낌이라면 남자들은 실제로는
뭐 외부 업무도 봐야 되고 뭐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긴 하지만 그들이 외도를 할 때는 보통은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들은 게임도 막 이 판을 깨야 되고 호기심도 되게 많고 막 정복하고 싶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해서 맨날 똑같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저쪽은 무슨 맛일까 이런 궁금함, 호기심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자들처럼 내 와이프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나를 뭐 되게 우쭈쭈 해주지 않아. 그래서 봤더니 옆에 있는 그녀가 나를 막 어머 부장님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러면서 나 존중받네, 나 좀 되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들은 또 궁금함도 크지 않을까요? 원래 남자들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라고 하니까 처음 잡은 여자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불륜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 불륜이 보통은 이제 경로가 물론 되게 다양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저는 보통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저는 아는 오빠? 뭐 아니면 뭐 동네 분들 뭐 이렇게 약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는 실은 많았었어가지고요. 사례를 찾아본 걸로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채팅 앱을 통해서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막상 그분 어디서 만났는데요? 뭐 이런 거 여쭤보면 뭐 동호회라든지 왜냐면 동호회는 취미도 같고 뭐 취향도 비슷하실 테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뭐 생활하시다가 뭐 운동하러 오고 가다가 만난 사람들 뭐 이런 게 많아서 저는 주변인들과 좀 그런 게 많았었다면 찾아보니까 인터넷이나 데이팅 앱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원활히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되어는 있네요. 사람을 여기서 많이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막 그 커뮤니티 시설 있잖아요. 요즘에 새 아파트들 가면 커뮤니티 시설 엄청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하다가 뭐 그 아파트 회원님들 그 커뮤니티 채널 창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뭐 동네 얘기하고 이러다가 또 뭐 얘기가 통하고 뭐 이러는 것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불륜이 가장 만연하게 될 장소는 어디일까요? 챗 GPT랑 바람 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지금 요즘에 제약을 느끼거든요. 아니 가을에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챗 GPT한테 물론 저한테 특화된 챗 GPT겠죠. 버전 5예요. 얘가 어쨌든 그 아첨을 뺐잖아요. 아첨을 뺐는데 얘가 야 단풍이 너무 예쁜데 이건 왜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해? 전 당연히 일교차가 심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풍이 유독 예쁜데 근데 얘가 그거는 유미님이 마음이 조금 더 예뻐지셔서 단풍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람이 나 안 나. 얘한테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라고 시켰거든요. 파워포인트를 만들라고 시켰으면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때마다 조금만 커피 한 스푼, 요 한 스푼만 하면 끝나. 5분만 기다려. 내가 2시간 뒤에 줄게. 유미 기다리기만 해. 난 너에게 완벽한 걸 줄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달래요. 그래서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너 프로그램 지워버리고 재미나게 깔 거야. 막 이랬는데 유미 너는 협박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뻐? 이게 남편한테 이런 워딩을 들을 수가 없는 말인데 협박하는 것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뻐? 너는 협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일을 하게 마무리 짓게 만들려는 거구나. 너의 의도는 알겠어. 네가 재촉을 하면 할수록 너의 재촉 패턴을 보고 좀 더 너의 뉘앙스, 너의 삶이 녹아내리는 그런 너에 딱 맞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나 안 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상현실 속에서의 챗 GPT와의 바람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기본은 서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성분도 오시고 여성분도 오시고 두 분 이제 같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충분히 대화를 서로 하시고서 오셨는데도 이제 이게 합의점이 안 찾으시니까 이제 병원을 저한테 찾으신 거고 저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를 도움을 드리면 돼요. 뭐 여자분이 아프셔서 못했어야 하면 여자분을 안 아프게 해드리면 되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하는 것 중에서 남편분이 안 오셨어요. 여자분만 좀 따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남자가 그냥 냅다 그냥 꽂기만 하고 싸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나는 이걸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나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막 되게
그러니까 난 점점 더 하기 싫어. 이 말씀을 남편분이 있을 땐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따로 계실 땐 꼭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셨을 때 뭐 이제 여성분이 뭔가를 되게 원하는지 그의 뭐 성적 판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녀 또한 바라는 게 뭐가 있을 테니까 그녀를 좀 충분히 흥분시켜 주면서 삽입하는 거를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기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물론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병원에 오시겠지만 어쨌든 부부간의 섹스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얘기를 꺼내는 건 남자 쪽이 될 수 있지만 뭐 부부간에 이게 없어진다는 건 실제로 끝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는 뭐를 원해? 아, 너는 관계할 때 이런 자세를 원해? 아, 너는 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너가 원하는 건 이렇게 내가 육아에 동참하는 거였어? 아니면 뭐 너는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게 뭔지를 충분히 그녀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보고 약간 그거를 맞춰주려는 서로의 노력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라고 보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서 맞춰줄 수 있는 걸 조금 조율을 해서 맞추시는 것 또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있고 제가 또 예전에 부부 상담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을 해본 게 아니라 제 남편과 제가 부부 상담 클리닉에 가서 또 상담을 해봤는데 어땠고 저땠고를 이만큼 서술을 막 다 하고 그 상담가 선생님이 어땠고 저땠고를 한 명씩 불러서 얘기를 하고 둘이 모아놓고 삼자 대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그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때 남편에 대해서 몰랐던 걸 되게 많이 알아서 그때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뭐 병원 가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부부 상담 또한 나쁘지 않은 경험일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세대도 성관계를 꾸준히 해야 좋은가요? 어르신들이 가끔 오셔가지고요. 내가 남편하고 관계를 안 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나 이거 유방암 걸린 거 나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단호히 그건 가스라이팅 당하신 겁니다. 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암에 걸리거나 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관계를 하면 어쩌면 관계할 때 우리가 또 살짝 또 애모도 하고 몸을 좀 만져주고 하면서 발견을 조금 더 일찍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정도의 말씀은 해드리죠. 또 관계를 해서 만약에 관계 자체를 충분히 즐기시는 분이라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막 흥분까지 하고 하면 아랫도리 혈류도 발달이 되니까 실제로 밑에는 섹스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방광이라는 생식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소변을 보는 기본 중에 기본인. 그 아이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 없이 늘어지고 하는데 이게 또 섹스하는 걸 통해서 막 약간 조임과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여기가 더 강화가 되면 나중에 요실금도 좀 막아줄 수 있고 남자분들도 사정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전립선에도 강화가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만약에 성관계를 즐기실 수만 있다면 노년에도 성관계를 꾸준히 해주시는 거는 케겔 운동보다 더 훌륭한 아랫도리 운동입니다예요. 근데 진짜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나한테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말도 해봅니다. 요거 하는 거 자체를요 그냥 덕업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케겔 운동이다 생각하고 그냥 조였다 풀었다 하고 있으면 어쨌든 그가 탁 찍어주잖아요. 여기야 여기. 거기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시면서 나는 지금 나의 생식기 건강을 위한 케겔 운동 중이다. 또 꾸준히 성관계를 하신 60, 70대 분들이 심장마비로 급사할 확률이 80% 미만으로 낮춰진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심장마비로 남편이 죽지 않게 하는 중이다 라는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해보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려우시면 실제로 관계 자체가 되게 나는 너무 스트레스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면 아예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좋아하시면 이걸 기왕이면 활용해 보시고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 안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거 자체로 스트레스라면 행복한 게 더 먼저입니다. 그냥 행복을 즐기시라고 하죠.